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미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1시간 동안요. 보유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보유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 만약에 보유 종목 있으시면 그리고 그 종목이 지금 고민된다 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하고 전화 모두 다 상담 신청 가능한데요. 먼저 전화번호부터 고지해 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 보유 종목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상담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유튜브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담 신청해 주시고 상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시장이요. 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좀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요. 아침부터 좀 올라가는 듯 싶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또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이 주가가 결국은 0.2%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초한 분위기는 좋았어요.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결국은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이 하락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도 아침에 올라갔을 때는 상승으로 좀 출발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내려오다가 이 하락 0.8%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죠. 미국 증시는 좀 약했지만 국내 증시는 선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침에 좀 올라갔다가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쪽에 매도가 좀 많이 집중이 됐고 하이닉스는 좀 반등이 나왔지만 삼성전자는 반등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힘이 좀 빠지면서 시장도 또 눌렸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역시 전반적으로 이 종목들의 하락 분위기를 타면서 또 같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래소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떨어지고 미국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또 떨어지고 있죠. 아무래도 이번 시장의 조정이 지난번 이제 8월 초죠. 이때 고용보고서 발표되고 실업률이 4.3%를 찍었을 때 이 나왔던 급락장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또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고용 보고서의 경우에는 예상했던 실업률은 4.2%로 조금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분명히 좀 나아지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조정은 선제적 조정이긴 하지만 좀 흔들면서 개인들의 매도를 좀 유발시키는 그런 조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까지 시장이 좀 빠지면서 신용 물량들이 많이 감소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흔들리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또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신용이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빠지니까 에이, 괜찮아 이번에 또 다시 올려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신용이 그대로 버티고 있단 말이죠. 이게 막바지 금리 인하 전에 또 고용보고서도 또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막바지 한 번 더 흔들고 아마 내일쯤에 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에는 아침부터 반대 매매 물량들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반대 매매 물량을 좀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장은 일단 막바지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2650포인트 한번 이번 주에 또 밀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바로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2650포인트 아래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이제 흔들기 조정이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고 지금도 역시 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고서는 우려감은 있지만 결국 이제 뭐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금리 인하가 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뭐 경기 침체라는 그게 그 안에 분명히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장에 대해서도 일단 선제적인 조정이 좀 들어갔고 흔들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는 장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 흔들림에 좀 너무 성급하게 주식을 좀 팔지 말아야 될 때 팔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장의 경우에는 이제 해외 증시, 이제 선물 지수는 이 반등을 조금씩 해주고 있어요. 미국장은 오늘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내일장 또 좋아질 수가 또 있겠죠. 지금 오늘까지 하락보다는 이제 내일장부터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보유 종목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전화 많이 주시고요. 유튜브 신청도 많이 주시면 오늘 상담 많이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KB금융 83,700원에 10%요. 83,700원이요. 예, 그러면 아직은 이제 손실 중은 아니군요. 예. 네. 혹시 언제 사셨어요? 최근에 이제 네. 매수를 했고요. 언제 올 초에 사셨나요? 이제 올 초 이제 한 설 명절 이후 지나고 나서 네. 보통 KB금융이 5만 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었는데 설 네. 명절 지나고 나서 뭐 6만 원, 6만 5천 원, 7만 원 이렇게 쭉쭉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떨어지면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게 계속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막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이런 거를 되게 좀 싫어하는 성격이긴 네, 한데 그러세요. 네. 지금이라도 안 사면은 조금 후회할 것 같아서 요즘에 계속 뭐 반도체 네. 뭐 그런 뭐 삼성전자 이런 주식들은 계속 이제 등락폭이 너무 심하니까 네. 좀 그런 거에 좀 지쳐 있어서 차라리 금융주를 제가 선택하면은 맨날 네. 이렇게 휴대폰 어플로 주식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 네.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구매한 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셨군요. 그리고 네. KB금융도 사실 좀 밑에서 봤었는데 올라가다가 중간에 좀 조정을 주고 좀 떨어지면 사실 거라고 이제 사시려고 했지만 이제 막상 네. 좀 올라가다 안 떨어지니까 좀 이제 이럴 네. 때는 이제 나도 모르게 어쨌든 지금 아니면 놓칠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 KB금융의 경우에는 이번에 시장이 좀 조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많이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 금융주들의 경우에 대표적인 우리가 밸류업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죠. 정부에서도 이 정책들이 발표되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이제 밸류업 지수가 또 나온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이제 그 금융주들, 특히나 은행주라든지 또 보험주라든지 뭐 증권주도 포함해서 이 금융주들이죠. 3인방. 얘네들은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는 분명히 좀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KB금융이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그동안 올라왔는데요. 현재 이 기업의 PBR을 잠깐 볼게요. PBR을 보면은 2024년도 예상 PBR이 0.6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의 PBR은 지금 0.3배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주가가 어쨌든 조금 이제 올라오긴 했죠. 2023년도라는 이 가격에서 비교했을 때하고 이때 그 주가가 5만 5천 원 정도 구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9만 원 정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뭐 실적이 나오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PBR에 대한 계산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좀 계산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PBR도 어느 정도 좀 올라오긴 했을 거예요 아마. 혹시 최근에 뭐 뉴스나 발표된 자료에서 KB금융의 PBR에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확인을 못 해봤어요. 확인 못 해보셨죠? 네, 바빠가지고. 네, 예.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PBR은 우리가 기준은 1 정도라고 보잖아요. 그죠? 예. 1보다 작았을 때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1보다 높을 때는 고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보는데 이 청산가치 기준으로 PBR이 낮았을 때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종목이 금융주예요. 왜냐하면 자산 자체가 거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잖아요. 다른 예. 뭐 기업들은 다 뭔가 뭐 건물들도 있고 뭐 공장에 뭐 어떤 설비들도 다 있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이 다 현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PBR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좀 저평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업이긴 해요. 근데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왔고 밸류업 관련해서도 주가가 조정이 아니라 좀 재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올라온 편이긴 해요. 그래서 예. 지금은 여기서 좀 쉬어가고 있는 건 아무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PBR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호재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조정이 좀 한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옆으로 횡보할 때는 주가가 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일단 길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금융주들은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 피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피해주라고 보진 않아요. 오히려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간 상태에서는 기업들이 뭐 돈을 못 갚거나 아니면 개인들도 가게에서 이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못 갚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부실 채권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자금들이 순환되고 기업들도 조금 이제 안정을 찾잖아요. 개인들도.
그러면 오히려 예. 이제 이게 좀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가져가시되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편이라서 너무 길게 끌고 가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 네,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9만 원 정도 가격을 딱 보시고요. 9만 원 예. 위로 좀 진입하면 저는 그냥 9만 원 정도에서 팔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안 기다리셨다가 그래도 KB금융 자체가 이제 네. 코로나 때도 이 정도의 상승률은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그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상승률이라서 조금 많이 놀랐어요. 이건 정부의 어찌보면 정부 정책이 좀 밀어 올린 부분이 커요. 그래서 KB금융은 9만 원 정도 보시고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네. 셀트리온 네. 17만 8,300원에 10%. 17만 8,300원이요. 네네. 오, 왜 네. 상담 드리냐면요. 그때 21만 원에 원래 매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어요. 네. 원래 이제 22만 원까지 이제 보려고 했었는데, 네. 예, 그러다 21만 원에 하려다가 이제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네. 지금 입절을 좀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지 저는 아니면 언제까지 네. 가지고 가야 되는지. 제가 볼 때 조금 아깝긴 해요. 지금 팔기에는. 아, 왜냐면 그래요? 이게 22만 원의 가격이 아깝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지금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위쪽으로 지금 최근에 20만 원, 21만 원 가격까지 왔다가 빠진 거잖아요. 네네. 네. 20만 원 위쪽에서 파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네, 지금 이게 떨어지긴 했어도요. 네. 오늘도 지금 보니까 하락이 조금 이제 잡히려는 모습도 있긴 해요. 근데 네. 조금 흔들려도 저는 좀 갖고 왔다가 차라리 20만 원 위로 올라가면 네. 20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 사이 가격 그 정도에 정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네. 빠졌을 때보다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이거는. 네. 20만 원 그- 넘어가면 네. 제 본전보다 또 더 떨어질까봐. 그런 이게 만약에 말이죠. 진짜 그렇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의 상황에서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거 가능성, 확률적인 부분을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지금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일단 여기서 하락이 좀 잡히고 그리고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거죠. 확률상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은 좀 팔았는데 올라가 내일 팔았어요. 근데 모레 또 올라가 버리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손실도 아니고 제가 볼 때 가격이 진입 가격도 괜찮은 가격이라 그리고 이제 주가도 아직까지 흐름이 지금 살아 있어서 그래서 차라리 20만 원 넘어가면 그때 파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그래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만 원 명절이 있어가지고 또 떨어질까봐. 이 명절 전에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 사람들이 좀 약간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요. 사실과는 좀 다른 걸 사실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명절 전에는 무조건 떨어진다. 근데 명절 전에 주가를 비교해 이제 보잖아요. 올라갔던 적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9월에 주식을 팔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네. 9월 위기설이라고 해서 9.11 테러라든지 뭐 블랙 먼데이라든지 뭐 진짜 그때 당시에 엄청난 하락이 나왔던 그런 시점이 9월 달에 좀 있었다라고 해서 9월 시장은 약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9월 달에 시장을 보잖아요. 하락했었던 적보다 상승했던 적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고정관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잘못된 걸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명절 전에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반등 나오면 20만 원 정도까지 보자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로엔 23,000원에 12% 비중이고요. 네. 이게 확 떨어졌다가 요즘에 조금씩 올라가는데 네. 오늘 증권가 뉴스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다고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 가격까지도 안 오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이 돼가지고요. 네. 네. 솔로엠이 지금 잠깐 보면은 이 IBK증권에서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가 기존 37,000원에서 27,000원으로 하향한다는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게 보고서가 나온 시간이 언제냐면 오전에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주가는 떨어졌나요? 올라갔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저도 이상해요. 자, 이게요. 목표 주가가 하향 보고서가 나오면 보통 주가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맞아요. 주가를 진짜 움직이는 건 증권사의 보고서가 많은 역할을 해주긴 하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많이 떨어진 다음에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때가 바닥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또 있어요. 희한하게요. 그리고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솔로엠은 제가 볼 때 그 보고서가 이거는 잘못 쓴 게 아닌가. 굳이 여기서 하향 보고서를 왜 썼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하향 보고서를 쓰면 누가 팔까요? 이 보고서를 읽은 개인들이 팔겠죠. 네네. 그런데 그러면 기관들이 팔아야 되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기관 쪽에서 보고서가 나왔으면 기관이 팔아야 되겠죠. 네. 그죠? 근데 이 보고서를 본 개인들이 팔고 오히려 기관이 오늘 보면 어때요? 많이 샀어요. 오늘 보면은 기관들이 평소에 안 사다가 오늘 굉장히 많은 거의 어제 10배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예요. 이것들이 왜 이러나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고서는 시장을 움직이기도 해요. 하지만 보고서가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 같은 경우에도 27,000원 가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위에 있는 가격이죠. 네.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보다 훨씬 더 위쪽에 있어요. 이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이제 쓰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목표 주가를 계속 올려요. 시장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목표가를 올리고요. 시장이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목표가를 그만큼 또 내려요.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많이 이제 가격을 좀 이제 하는데 일단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도 보고 이제 목표가 하향 보고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 솔로엠은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저는 괜찮고요. 위로는 23,000원 매수 가격이잖아요. 이래만서 끌고 가세요. 가져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23,000원 오면 팔겠다 생각하시면 전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23,000원까지 저는 끌고 가자. 그리고 거기에서 정리할지 말지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네. 혹시 23,000원까지 가면 다시 연락을 드려서 또 연락 주셔도 돼요. 네,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BH. BH. 예. 매수가를 매수가는 23,000원에 10%. 23,000원에 10%요. 네. 제가 24,000원에 10%는 팔고요. 네. 들고 있었거든요. 조금 더 이제 저번 주까지 좀 보려고요. 요번 주까지 보려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차트를 안 보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악재가 좀 나와갖고 주가가 팍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수가까지 올 수 있나 아니면 그 판돈으로 추매를 좀 더 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일단 지금은 뭐 딱히 큰 문제가 지금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 악재라고 해도, 이 주가가 지금 오늘 좀 흔들리긴 했잖아요. 그런데 네네.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종목만 흔들린 건 아니죠. 네. 거의 대부분 종목들 다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BH만 흔들렸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BH가 오늘 좀 이제 떨어졌던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애플 관련해서 지금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여기에서 화웨이가 같은 날 출시를 하고 그리고 또 BOE라는 회사가 또 애플에 또 납품을 하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패널 관련주들이 떨어졌지만 어쨌든 이제 BH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이제 화웨이가 같은 날 출시한다.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신제품에 대한 출시 효과는 있어요. 분명히. 있고요. 다만 문제는 이제 아직 출시가 돼서 판매량을 봐야 되는데 원래는 중국 시장이 그 아이폰의 판매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화웨이가 신제품을 똑같이 출시하면 당연히 중국에서는 아시잖아요. 자국 스마트폰을 더 밀어준단 말이죠. 네, 판매 뭐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애플이 과거에 예전에도 중국에서 애플의 스마트폰을 이제 사용을 금지시키는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들 대상으로 판매 금지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악재라고 봤지만 결국은 판매량이 많았어요. 되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아이폰에 대한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긴, 충성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보통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폰보다는 아이폰은 이 충성 고객들이 굉장히 좀 세요.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그 뭐 충격은 있겠지만 결국은 신제품이 출시가 됐다는 것 자체는 호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하락 부분은 저는 다시 또 올려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로는 24,000원 최근에 올라갔다 떨어졌잖아요. 24,000원에 팔겠다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이번에 하락했을 때도 물량이 좀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24,000원 전 제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팬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인포뱅크. 인포뱅크. 매수가 8,973원. 네. 비중 3%입니다. 8,973원이요. 네. 이게 오늘 제가 3시에 상한가 들어간 거 보고 일하다가 장 끝난 거 보니까 너무 빠져가지고 지금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 자, 일단 지금 요즘에 딥페이크 범죄 때문에 네네. 굉장히 좀 많이 그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법으로도 뭔가 좀 이제 규제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인포뱅크가 오늘 올라온 거 역시도 이제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온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를 하신 지가 그래도 조금 되셨죠. 8,900원대라고 하면 네. 혹시 7월 달에 매수하셨나요? 이게 그 13,000원대 매수했다가 최근에 추가 매수해가지고 이게 8,000 됐어요. 예. 9번 매수했어요. 오늘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 건 맞는데요. 근데 이게 원래 이 기업이 그동안 주가가 못 움직였던 기업이잖아요.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보통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이게 회사가 망하나 싶을 정도예요. 사실은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면 예전에 그 주가를 비교해 봐도요. 이 6,000원, 뭐 7,000원 아래쪽에 이 머물렀던 가격이 예전에 코로나 때 있죠. 이때 급락 났을 때 빼고는 사실 이 밑으로 잘 안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또 올라갔을 때 이렇게 막 올라갔던 적도 있고.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이번이 항상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이제 뭔가 시동 예열을 해요. 네네. 뭐 우리가 운전하기 전에도 이제 자동차 시동 걸고 예열을 하잖아요. 뭔가 신호가 좀 와줘야 되는데 이게 뉴스라든지 어떤 그 시장에서의 관심이 들어오면서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윗꼬리를 물었다고 해서 저는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보통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물면 사람들은 이거 잠깐 올라갔다가 빠지는 거구나 생각하는데요. 윗꼬리를 물고 아래쪽에 바닥에서 거래가 터졌죠. 그러니까 윗꼬리가 나왔죠. 그 다음 봉이 만약에 윗꼬리 위쪽에서 움직이면 이때는 이제 올라간다는 신호가 되거든요, 보통. 이 차트를 분석할 때도. 지금은 제가 볼 때 인포뱅크는 지금은 굳이 뭐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거래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 거래가 오늘 매집의 거래, 매집봉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늘 거래는 매집봉의 거래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매수 가격 위쪽 한 9,000원 정도까지 이번에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는 안 해도 될까요? 그 3% 솔직히 3% 추가 매수해서 여기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안 나잖아요. 네네네. 네, 가볍게 보신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추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왜냐면 이게 그냥 계속 밀리다가 이번 반등 주다가 또 이게 이번에 상승이 계속 지속되는 상승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그냥 3%만 가볍게 해서 9,000원에 빠져나오자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요, 이번 주말에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는데, 강연회 일정 한번 보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 일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강연회는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토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 일정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는요, 아래 지금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창원으로 가게 됩니다. 창원에서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는 시간대가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장소 역시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광주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이번 주에 토요일 날은 창원, 그리고 일요일 날은 광주.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제가 또 여러분과 직접 만나 뵙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만큼 어떻게 해야지 지금 상황을 좀 헤쳐나갈 수 있을까? 실제로 수익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위주로 전달해 드리고 올 테니까 이번 주 강연에 놓치지 마시고 주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창원과 광주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또 신청해 주셨어요. 유튜브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트렉스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6,200원이고요. 비중이 15%예요. 자, 16,200원. 이거 좀 오래된 종목이군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라고 질문 주셨어요. 모트렉스는 오늘 최근에 저점을 좀 잡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가 좀 들어왔는데 모트렉스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최근에 현대차 쪽에서 이 자동차 파운드리 사업에 신사업으로 진출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트렉스가 자율주행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주로 이제 저점에서 위쪽으로 거래가 실리면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반등이 과연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그 여부가 좀 판단이 돼야지 추가 매수를 해서 갈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재료가 나와서 이 저점이 잡혀 있긴 하지만요. 이 반등이 지속적인 반등으로 이어진다라고 아직은 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비중은 15%인데 추가 매수라고 하면 아래쪽에서 밀렸을 때 이 가격에서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처음에 이때 올라갔을 때 반등 자리가 이 고점이 12,380원에 잡혀 있어요. 현대차 쪽에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이제 차량용 파운드리 사업을 한다는 그 뉴스가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한번 올라갔던 자리인데요. 이때 가격을 확실하게 좀 물량을 확실하게 좀 잡아줘야 됩니다. 이때 단기 물량들 빠져나갔는데 이 물량들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가 상승의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2,500원을 확실하게 물량 소화를 시켜주고 위쪽으로 반등 줬을 때 그때를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추가 매수는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지금 15% 비중이면 제가 볼 때는 모트렉스라는 회사는 20% 정도 비중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15% 샀다고 해서 15%를 더 사서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건 좀 좋지는 않고요. 5% 정도만 좀 가볍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가시면 아마도 위쪽으로 이 15,500원 정도 전고점 부분이죠. 이 정도까지 본다면 그래도 충분히 손실 없이 좀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타이밍은 위쪽으로 12,500원 정도 자리를 좀 확실하게 넘어서는 거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목표가는 15,500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요즘에 많이 또 질문도 오고요. 그리고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죠. 지금 보면 34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25%.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그동안 주가 하락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비중이 지금 25%인데, 삼성 SDI는 이제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테슬라도 어제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중국에서 판매가 좀 증가했다는 소식 때문에. 그리고 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번에 이제 IT 기업들이 주가가 좀 빠지면서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삼성 SDI 그리고 일부 배터리 관련주들이 또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삼성 SDI는 좀 결이 좀 다릅니다. 원래 예전에 이 2차 전지 대장주라고 봤던 그 기업들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지금은 그 종목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는 또 거기다가 삼성전자 쪽에서 일반 배터리 쪽 2차 전지 자동차뿐 아니라 IT 부품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출은 좀 안정적이고 하지만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거기다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이거 끌고 가셔도 저는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는요.
아마 위쪽에 그 가격은 나중에 되면 아마 45만 원도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목표 주가를 잡아드린다면 45만 원까지 저는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자, 포스코 지금 45,500원인데요. 자, 이 포스코 홀딩스를 얘기하시는 포스코 홀딩스인가요? 잠깐만요. 자,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잠깐만요. 포스코가 매수 가격이 45,500원이요. 그리고 비중이 7%. 포스코가 맞나요? 질문 주신 게. 자, 이게 지금 아마 그 종목이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문자 주신 거 저희가 또 이거 유튜브 한 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좀 뒤로 미루고 다음 전화 한번 연결을 하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민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드림 시큐리티요. 드림 시큐리티. 예. 매수가는 3,080원에 30%입니다. 3,080원에 30%요. 30%요. 예. 자, 3,080원에 30%. 예. 이거는 혹시 언제 매수하셨어요? 오늘 사셨어요? 아니요. 한참 됐는데 그 전에 4,000원에 사가지고요. 네. 갖고 있다 많이 떨어져서 계속 기다렸는데 요즘 올라가는데 네. 물타기 해갖고 30% 됐거든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낮추셨군요. 예. 그러면 지금 예. 이 드림 시큐리티를 오래전에 매수해서 추가 매수해서 이제 단가가 왔어요. 근데 예. 얼마 전에도 한번 올라오면서 수익이 났었고 늘렸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오늘도 수익이 좀 나긴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일단 지금 예. 혹시 그 전에도 안 팔았고 오늘도 좀 이제 수익이었지만 안 팔았다는 건 뭔가 생각하고 오늘, 있는 가격이 있다는 오늘 거 또 올라가는 같거든요. 거 봤는데 그 어떻게 잠깐 올라가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이 있다기보다는 놓친 거군요.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요즘에 보안 관련주들이 조금씩 올라왔죠. 예. 이 보안주들이 올라간 이유는 이제 딥페이크, 이 관련해서 이제 그 보안 쪽이 다시금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딥페이크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림 시큐리티도 이렇게 이제 이 보안주들이 참 안타까운 게 어디 보안 쪽은 앞으로 장래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에요. 성장성도 있고. 그리고 이 드림 시큐리티의 경우에도 우리가 실적을 보잖아요. 실적도 좋아요. 그런데 주가가 안 움직이죠. 이 보안주들이 아쉬운 게 제가 그 부분이에요. 실적 좋고 성장성도 좋지만 정작 뭔가 이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테마로만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이번에 드림 시큐리티는 아직까지 시세는 좀 살아있고 이번에 좀 테마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흐름은 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좀 얼마 정도까지는 갈까요? 네. 다들 성격이 너무 급해요. 제가 항상 상담을 해드리면서 이제 목표가를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지금 딱 목표가를 얘기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자, 위쪽으로 있죠. 저 3,300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그때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3,300원까지요? 네, 3,300원 위로 딱 올라오면 뭐 그게 3,400원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3,300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정리만 잘하시면 돼요. 근데 또 올라가면 또 빠져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팔면 안 되고 이거는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3,300원 위로 올라갈 때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세요. 이해되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큐렉소를 21,000원에 10% 샀다가 추가 매수해서 15,000원으로 내려놨는데 또 내려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큐렉소를 지금 사신 게 지금 매수 가격이 얼마라 그랬죠? 처음에 21,000원에 샀다가 평당가가 지금 얼마세요? 지금은 이제 15,000원으로 내려놨어요. 15,000원이요? 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 나왔네요? 20%. 네. 네. 이거 지금 보니까 비중도 좀 많이 들어갔고, 지금, 그리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혹시 이거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큐렉소를? 작년에 한창 올라갈 때. 네.
그때 사가지고 25,000원에 팔고 내려오는 걸 사면 또 올라가는가 싶어. 그래 했는 게 계속 이거 물리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건 제가 볼 때는요. 예. 원래 큐렉스라는 회사를 알고 계셨어요? 그 야쿠르트였어요, 그거. 네. 이것도 어깨 관절 수술하는 거가 아닙니까? 맞지? 어느 정도 알고서 사시긴 했네요, 그죠? 예. 예, 야쿠르트의 자회사이고, 예. 근데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예요. 예. 근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 회사에 대한 실적을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새 계속 안 좋지. 그렇죠. 예. 2021년도에도 적자였고요. 2022년도에도 적자였어요. 2023년도에도 적자였습니다. 그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3년 동안 적자예요. 그러면 예. 주가가 2021년도에도 적자였고 여기도 적자였고 여기도 적자입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적자인데 예. 주가가 올라갔다는 건 기대감으로 올라간 부분이 커요. 예. 근데 기대는 했지만 실적이 아직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성장성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어릴 때 아이가 정말 뭐 똑똑해, 뭐 하나를 알려주면 두 개를 막 알고 이러면 정말 똑똑한 아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럼 나중에 정말 큰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학교를 보냈더니 학교에서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 너무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결국 그런 거예요. 기대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가 안 나와버리면 당연히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주가는 거기에 따라서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자를 해소를 못 시키는 한 지금은 성장성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이제 뭔가 능력치를 보여주지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큐렉서 같이 의료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좀 테마를 타는 종목이라 테마가 지나버리면 주가가 좀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하락이 안 잡혔어요. 이 종목은 15,000원이잖아요. 그 추가 매수도 너무 일찍 하셨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기업은 아래쪽으로 6,000원 정도까지는 이제 내려와야 아마 하락이 좀 잡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추가 매수는 솔직히 너무 많이 이제 추가 매수를 많이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나중에요. 이 기업이 10,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회복이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좀 봐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고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경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네, 어떤 종목이에요? S바이오메딕스 네. 39,931원에 17.8%. 39,000 얼마나 931원. 39,932원이요. 가격이 되게 네. 정확하게 지금 주셨네요. 보통 이러면 4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39,000원 네. 거의 뭐 4만 원 가까운 가격이라고 이제 볼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셌었어요. 그쵸? 근데 매수하고 나서부터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 고점에서 단기 매매하다가 네. 물리면서 탈출하려고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최근에 그 단기 매매 위쪽에서 하기엔 조금 위험하긴 했었거든요. 이 가격대가 이 변동성도 그렇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온 게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한다는 건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올라간 폭을 잠깐 보잖아요. 4월 달에 10,000원 정도 가격에서 5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단기에 거의 5배가 올라간 거죠. 그죠? 네. 5배 500%예요. 이 500%까지 올라갔던 이 자리에서 흔든다는 건 이거는 뭔가 좀 위험 신호가 사실은 뜬 거거든요. 고점에 대한 신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흔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단 이제 고가권에서 이런 데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손이 되게 빨라야 되고요. 하루 종일 이걸 좀 지켜보시면서 이제 바로바로 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좀 그게 안 된다면 좀 힘들죠. 최근에 이제 파킨슨병 관련해서 좀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래쪽으로 밀렸다가 저점을 좀 잡아줬는데 지금 환기 종목으로 또 엮여 있잖아요. 그죠? 네. 그만큼 좀 투자 환기라는 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 답답할 때 그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매매를 할 때 조금 환기를 시켜놓고 좀 지켜보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저점을 찍고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데 매수가 정도의 가격대까지의 힘은 좀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이제 네. 딱 매수가까지 오지 않고 바로 밑에서 또 떨어질 수도 있어서 이 기업은 이번 주는 좀 지날 수도 있고 뭐 내일일지도 몰라요. 어쨌든 지금 시세가 네. 다시 상승으로 잡혔으니까 35,000원 넘어가면 아마 4만 원까지 진입이 가능해 보이니까요. 매수가 오면 그때 탈출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네. 매수가 4만 원에 탈출하자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저 안녕하십니까. 저 어떤 종목인가요? 예, HD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예, 네. 28만 원에 10%요. 28만 원에 10%. 예, 근데 손절이 해야 될란가 목표가가 얼마나 가달란가 모르겠는데. 이거 최근에 사신 건가요? 예, 며칠 됐어요. 아. 반등을치하고 샀는데 네. 반등을치하고 샀는데 물론 내려가 버렸고. 이거 살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예,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살짝 이제 저점 잡고 한번 반등 줘서 그 가격에서 네. 한번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예,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죠. 자, 일단 LCD 현대 일렉트릭도 그동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 자체가 사실 전력 수요 예. 증가 때문에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전력 수요 증가는 AI 관련주로 하고 해서 이제 올라갔던 거예요.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을 많이 또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원전 관련주도 올라가고, 전선 관련주, 뭐 변압기라든지 예. 뭐 이런 종목들이 또 같이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올라갔던 거죠. 근데 예, 예.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다음에 하락할까요? 네, 지금은 조정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올라갈 때도 한번 보시면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지만 않아요. 올라가면 중간에 누르고 또 올라가면 흔들고 올라가면 또 흔들고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예,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면 반등 주고 떨어지면 뭐예요? 반등 주고 반등 줄 때 탈출하세요. 이 종목은. 매수 가격이 28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예. 일단 위쪽으로 27만 원 위쪽으로는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7만 원이요? 27만 원 위로 올라가면 28만 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 예. 매수가에 최대한 가까운 가격, 27만 원 위로 올라갔을 때 매수가에 최대한 가까운 가격에서 정리를 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어떤 네, 종목인가요? 네. GS이고요. GS. 네, GSE. GSE. 네, GSE. 네. 자, 그리고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900원에 비중 5%요. 3,500원이요. 아니요, 3,900원. 3,900원. 비중은 네. 5%. 네. 혹시 뭐 8월 말일 날 사신 건 아니죠? 아니, 저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게 사자마자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8월 달 말에 사신 거예요? 네. 올라갈 때? 맞아요. 올라갈 때 샀다가 따라붙었다가 밀려버린 거죠? 네, 맞아요. 오를 때 샀어요. 아, 그래요? 네. GS를 사신 이유가 뭔가요? 어디서 왜 사셨어요? 이거는? 그때 단사치로 들어갔다가, 네. 진짜 딱 2, 3% 먹고 빠지려고 했는데, 물렸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일 안 하고 중동 지역 전쟁 때문에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중동 전쟁 네. 관련해서 그 에너지 가격이 또 올라갈 거라고 또 보고 지금 이 G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 GSE 매매를 좀 많이 해요. 단타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단타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아래에서 이제 흐름을 잠깐 보면은 이 회사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주가가 단기에 싹 슈팅이 나왔다가 떨어지고 슈팅이 나왔다가 떨어지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중간 값에서 조금 맴돌고 있는 자리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한번 이 위쪽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고요. 또 중간에 한번 치고 나서 이 밑에 보시면 여기서도 중간에 떨어졌죠.
그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6이란 말이죠. 그럼 이 가격에서는 사야 될까요? 사면 안 될까요? 사는 가격이에요? 이건 지금 중간에 이 고점 자리가 나왔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이 될 수 있는 가격인 거예요. 이 자리가.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아래에서 사든가 공략을 할 때는 이 아래쪽에서 공략을 하던가 아니면 이 위를 확실하게 넘어갔을 때 공략을 하든가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이 회사를 본다. 만약에 단기로 차트를 보고 단기 매매를 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는 가격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밀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지금 결과가 중요한 거죠. 일단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는 팔 때가 아닙니다. 팔지 마시고 밑에 보시면 아마 이 변동성은 3,000원 부분까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3,500원이죠? 앞으로 500원 정도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반등 주면 이때 4,000원 부분에서 탈출을 하거나 만약 이 가격이 넘어가면 위쪽으로 4,5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밀리는 자리고 밀려주고 위쪽으로 올라갈 때 그때 팔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본전에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본전 정도는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 욕심 없다고 하면. 근데 만약에 4,000원 왔는데 거기서 힘이 세면 좀 더 갈 수도 있겠죠. 일단 4,000원까지 지켜보시고 4,000원에서 힘이 없으면 그냥 나오시면 되고요. 힘이 있으면 위쪽에서 조금 더 수익 내고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조금은 이제 애매한 시점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눌린 거고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네, 잘 자.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 네. 176,700원에 네. 30%거든요. 176,700원. 17만, 네. 자, 보겠습니다. 그 네이버 네네. 그러면은 지금 176,700원이라고 하면 매수는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지금 그렇게 오래되면 그죠? 안 됐어요. 자, 지금 보니까요. 오늘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전날 주가가 좀 떨어졌죠. 근데 전날은 네. 솔직히 올라가는 종목은 거의 없었어요. 자, 일단 네이버를 지금 매수하신 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 사서 좀 끌고 가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흔들어도 저는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네. 많이 빠졌거든요. 여기서 좀 흔들어도 만약에 조금 더 빠진다고 한들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위쪽에 올라갔을 때 잘 팔고만 나오면 되잖아요. 저는 네이버는 이제 만약에 지금 30%인데 이거는 혹시 그 기간은 여유가 좀 되세요? 네. 저 그리고 추가 매수도 좀 보고 있거든요. 추가 매수할 필요 없어요. 그래요? 네. 나중에요. 좀 길게 보신다면 그냥 19만 원 정도까지 좀 편하게 생각하셨다가 올라오면 팔지 뭐라고 생각하시면 19만 원에 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뭐 연락 주셔도 돼요. 이때 팔까요, 말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는 네. 일단 19만 원 잡고 가져가 보세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상담은요, 아쉽지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 일정 있는 거 아시죠? 토요일 날은 창원이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광주입니다. 저는 주말 동안에 강연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